아, 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꼭 알아야 되는 JS 문법, 자바스크립트 문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리액트 프로젝트를 시작할 거고요. 간단한 투두리스트 같은 걸 만들어 보면서 리액트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드는 거는 투두리스트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개념들은 절대 단순한 것이 아니고요. 또 다양한 것들을 공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그 리액트에서 정말 자주 사용하는 문법들을 여기서 정리했고요. 자바스크립트 페이지에 있는 것과는 좀 다른데 정말 자주 사용하는 문법들만 정리해놨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 모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살표 함수부터 보도록 할게요. 화살표 함수는 리액트에서 뭐 익명 함수를 선언하는 걸 하는데요. 어쨌든 함수를 선언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간략한 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함수를 원래대로 하면은 음 이런 식으로 선언하겠죠? 그리고 여기다 인자 넣어주고요. arg 그리고 제 이름을 출력하는 함수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준 거를 출력한 함수고 함수 호출하면은 이건 실행시켜 줄게요. 도드몬 자 이런 함수를 선언할 수 있는데 얘를 화살표 함수로 바꿔보겠습니다. 컨스트 써주고 대입 연산자에 그리고 여기 화살표를 붙여주면 같은 함수가 되게 됩니다. 저희는 앞으로 리액트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이 방식으로만 함수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언하는 방법은 이런 형태를 만들면서 해주시면 되고요. 이 괄호 안에 들어가는 거는 함수의 매개 변수이고 이 중괄호 안에 들어가는 거는 함수의 바디입니다. 물론 여기서 리턴을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익스포트와 임포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액트에서는 컴포넌트 단위로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분할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페이지에는 정말 많은 컴포넌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주 단순한 프로젝트여도 정말 많은 자바스크립트 파일로 분할이 되게 됩니다. 그때 익스포트와 임포트 키워드를 사용해서 분할을 하기 때문에 꼭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글로만 한번 보고요. 리액트에서 사용을 정말 많이 할 거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느낌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어떤 함수를 선언했죠. 화살표 함수를 이용해서 print my name이라는 이런 함수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export default 키워드를 이용해서 이 함수를 뭔가 내보낼 것 같은 그런 걸 하고 있죠. 자, 이렇게 export를 붙였으면은 다른 자바스크립트 파일에서 import를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간단하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import는 C++에서 샵 include 그리고 파이썬에서 import와 같은 역할입니다. 그리고 익스포트에 디포트가 붙을 수도 있고 안 붙을 수도 있거든요. 그것이 무슨 차이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폴트가 붙은 이런 함수나 객체 같은 것을 임포트 할 때는 무조건 제가 여기서 여기에 있는 이 녀석이 임포트가 되게 됩니다. 무조건 얘가 임포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name이라는 자바스크립트 파일 안에서 제가 이거를 이름을 막 바꿔도요. 이렇게 어떻게든 간에 무엇을 임포트를 하든 무조건 이 디폴트로 있는 녀석이 임포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뭐 함수나 하나의 객체만 임포트를 하게 될 경우 이런 디폴트를 붙여주면 코드를 작성하기 편합니다. 그리고 리액트 프로젝트에서는 대부분 디폴트를 붙여주게 됩니다. 대부분 하나의 함수만 리턴하는 그런 모양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익스포트로 함수나 객체를 내보내면 임포트 키워드로 이렇게 다른 자바스크립트 파일에서 그 객체나 함수를 가져와서 쓸 수가 있다. 디폴트가 없는 경우에는 이 중괄호를 열고 그 이름을 명확히 지정을 해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긴 제 clean my room이라는 함수나 객체를 가지고 있죠. 실제로 정확히 이름을 지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름 뒤에 as 키워드를 이용해서 그 별칭을 지어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 아스터리스크라고 하는데 이 별표를 붙이면은 그 자바스크립트 파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임포트 할 거라는 의미이고 함수나 객체들은 이 as라고 해서 제가 별칭을 붙여줬죠. 이 별칭을 객체를 사용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할 때는 이렇게 점을 붙여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내용물은 모두 다 const 타입으로 함수나 객체가 저장이 되어 있어서 뭐 재할당 같은 것은 안 되게 잘 되어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익스포트와 임포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정말 많이 사용할 거기 때문에 느낌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클래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클래스는 좀 시간 할애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클래스는 어떤 객체를 만들기 위한 청사진 같은 건데요. 여기 말고 제가 유튜브에 올린 영상 중에서 생성자 함수 관련된 영상이 하나 있는데 그 생성자 함수의 조금 더 진보된 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객체는 프로퍼티와 메소드를 가질 수가 있고요. 프로퍼티는 변수이고요. 메소드가 바로 함수입니다. 네, 이렇게 클래스를 선언할 수 있는데 한번 직접 선언해 보도록 합시다. 똑같이 선언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방법이 가장 기본적으로 클래스를 선언하는 방법이고요. 아직도 이렇게 사용하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조금 더 모던한 문법을 알려드릴 테긴 하지만 어쨌든 여기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 이름은 person이고요. 중괄호를 열어줍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property, 그리고 아래쪽에는 메소드를 선언하겠습니다. 프로퍼티로는 제가 클래스 이름을 person이라고 했죠. 어, 제 이름을 저장하는 변수를 선언하도록 하고요. 메소드는 제 이름을 출력하는 메소드를 선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퍼티를 선언하려면 이 constructor라는 함수가 있고요. 이렇게 열어주시면 되고 이 안에서 이건 이 constructor가 생성자라는 뜻이죠. 얘가 바로 클래스의 생성자 함수입니다. C++나 뭐 파이썬, 자바 이런 언어들을 다뤄보셨던 분들이라면 생성자 함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 생성자 함수와 동일하지만 자바에서는 이 생성자 함수 안에서 프로퍼티를 선언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디스 키워드를 사용해서 프로퍼티 이름을 지정해 주고요. 그리고 값을 할당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 컨스트럭터 함수 안에서 디스 키워드를 이용해서 프로퍼티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컨스트럭터 안에 있는 이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이제 바로 객체를 생성할 때 매개 변수로 받는 부분이 바로 여기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거는 예시를 보여준 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소드는 이 클래스 안에 있는 이 네임을 출력하는 메소드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그냥 펑션 키워드만 빼면은 바로 메소드가 됩니다. print my name 해주고 그냥 출력을 해주도록 할게요. 역시 객체 안에 있는 프로퍼티 접근하려면 this 키워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클래스를 생성하고 객체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person 역시 생성자 함수와 동일하게 이 new 키워드를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고요. 여기 객체를 만들 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매개 변수가 바로 이 컨스트럭터 함수의 매개 변수로 들어오는 부분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객체를 만들었고요. person 점 하면은 제가 접근 가능한 변수 두 개가 나오죠. name, print by name. name은 제가 선언했던 프로퍼티고 print my name은 메소드입니다. 한번 이 함수를 메소드를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이름 잘 나왔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매개 변수는 여기다가 넣는 건데 제가 만약에 이렇게
대문자로 넣어볼게요. 대문자로. 이런 식으로 제가 넣어줬다고 합시다. 여기서는 요 my name이라는 매개 변수를 받아주고 그걸 넣어주면은 이렇게 여기 안에 넣어주는 녀석으로 바뀌게 됩니다. 얘는 여기 있는 인자를 받아주는 매개 변수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클래스를 선언하고 객체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 여기 하나 말 안 한 게 있는데요, 제가. 여기는 이 생성자 함수는 객체를 만들 때 지금 이 new person 이거를 하는 순간 실행되는 함수입니다.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도 됩니다. 애초에 new person 해버리면은 객체를 만들어 버린 거고요. 그 객체의 주소를 할당을 한 거거든요. 지금 네, 이렇게 했을 때는 이 new person이라는 객체를 만들고 그 객체의 주소를 전달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런 식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사용하지는 않지만요, 아무도. 자, 이렇게 클래스 선언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이제 클래스를 상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person이라는 클래스가 있고요. person보다 더 상위 클래스인 인간이라는 클래스를 제가 한번 선언하고 그거를 상속을 받아보도록 할게요. 보통 부모 클래스와 자식 클래스가 존재하는데 자식 클래스가 부모 클래스를 상속을 받습니다. 보통 그렇게 하고요. 자, 어쨌든 이 상위 클래스는 어떤 내용을 갖냐면 이 성별을 프로퍼티로 가지고 성별을 출력하는 그런 함수를 메소드로 가지게 됩니다. 자, 그거를 한번 선언해 보도록 할게요. 이름은 human. 저는 남자니까 메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소드는 print my gender. 자, 이렇게 휴먼 클래스 선언했고요. 이제 상속을 하는 방법은 바로 이 extends 키워드를 이용해서 상속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말 그대로 해석하면은 이 person 클래스가 휴먼 클래스를 확장한다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속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person 클래스 안에 휴먼 클래스도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냥 한번 해볼게요. 이 person 클래스는 이 휴먼 클래스를 확장한 클래스입니다. 그러니까 person 클래스 안에는 이제 휴먼 클래스가 들어가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휴먼 클래스를 확장한 클래스가 person이니까요. 당연히 휴먼이 갖고 있던 정보는 가지고 있어야겠죠. 이거를 확장해서 person 클래스를 만들었으니까. 자, 이렇게 하게 되고 상속을 받게 됐을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컨스트럭터, 생성자 함수 안에 이 슈퍼라는 거를 써줘야 됩니다. 이 슈퍼는 뭐냐면 바로 이 상위 클래스, 이 휴먼 클래스의 생성자 함수를 의미합니다. 갖다 대면은 나오는 게 보이시죠? 휴먼 클래스의 생성자 함수라고 나오죠. 이 휴먼 클래스의 생성자 함수를 실행을 해줘야 이 변수가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서 그래서 슈퍼를 통해서 상위 클래스의 생성자 함수를 실행을 해주는 겁니다. 이걸 해줘야 이제 비로소 상속이 완벽하게 끝난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면은 이은이라고 이름 넣어주고요. 펄슨하고 딱 점을 찍게 되면은 이번 젠더, 네임, 프린트 마이 젠더, 프린트 마이 네임 휴먼 클래스에 있던 녀석들로 나오게 됩니다. 프린트 마이 네임 하면은 이름 정상적으로 출력되고요. 젠더로 해도 성별도 정상적으로 출력이 됩니다. 이렇게 상속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중요한 점은 이 슈퍼를 추가를 해줘야 된다. 생성자 함수 안에서. 그 이유는 상위 클래스의 생성자 함수를 실행을 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는 방법은 익스텐즈고 휴먼 클래스를 이 펄슨 클래스가 확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휴먼이 담고 있는 내용도 이 person도 모두 다 담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프로퍼티와 두 개의 메소드를 가진 것을 말씀드렸고요. 조금 더 이 클래스를 더 줄일 수 있게 되었는데 얘는 이제 좀 최신 문법이고요. 훨씬 더 간단해졌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그냥 퍼슨으로 해볼게요. 여기서 컨스트럭터 함수를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변수만 선언할 수 있게 되었고요. 대신에 이 this는 빠집니다. 그냥 이렇게 그냥 우리가 변수 선언하듯이 하면은 그냥 선언이 되는 겁니다. 뭐지? 이게 지금 얘도 없애버리면 되거든요. 이 휴먼도 다 없애버리고 이렇게 선언해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얘도 메소드도요. 예, 화살표 함수로 바꿔버리겠습니다. 얘도 화살표 함수로 바꿔버리고요. 음, 왜 오류가 발생하죠? 이거를 복사해서 ES6 그 문법을 진행하는 곳으로 가서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안 되는지 모르겠네. 음, 복사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사실 되는 게 맞는데 내가 뭐 오타를 냈나 봐요. 근데 아까 보셨다시피 생성 잠수를 없애고 디스 키워드도 다 없애버렸죠? 대신에 여기 함수 안에서는 디스 써야 되고요. 대신에 제가 이걸 실수한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이렇게 생성 잠수를 없애버렸고 또 하나 없어진 게 있거든요. 지금 여기 상속받는 부분에서 지금 슈퍼라는 것이 없어졌죠? 네, 슈퍼도 없어집니다. 훨씬 문법이 간단해집니다. 여기서 잘 나오네요. 어쨌든 다시 설명해 드리자면 여기서 생성자도 없애버리고 디스 키워드도 없애버릴 수 있고요. 안에 있는 메소드는 화살표 함수로 선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문법을 사용하시려면은 ES6 베이블 환경을 지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노드몬을 설치했거나 그렇다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변화된 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위에 있던 클래스 그대로 수정한 거고요. 이 위에 있는 코드는 생성 잠수가 없어졌고 그리고 디스 키워드가 없이 프로퍼티를 선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소드는 화살표 함수로 선언할 수 있고 슈퍼 함수도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스프레드와 레스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레드를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스프레드는 이름 그대로 뭔가 펼친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시 배열을 만들고 어떻게 펼치는지 좀 보도록 합시다. 새로운 배열을 만들 건데 이게 점점점 넘버즈 뒤에 4, 5, 6 그리고 저 뉴 넘버즈를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1, 2, 3, 4, 5, 6으로 넘버즈에 1, 2, 3이 합쳐져 있는 게 보이시죠? 그러면 점점점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배열 안에 배열이 들어가 버립니다. 대신에 이렇게 점점점을 사용하면은 합쳐지죠. 그러니까 이 배열의 넘버즈 안에 있던 이 내용물을 쫙 펼친 겁니다, 지금. 이것만으로도 지금 얘는 1, 2, 3이라는 내용물이거든요.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저걸 안 쓰면 이렇게 배열 안에 별로 들어가 버리지만 한 개의 원소인 거예요. 이거 한 개가.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하고 이 랭스를 출력하면 4가 나옵니다. 이렇게 원소가 4개거든요. 넘버즈랑 4, 5, 6 총 4개. 근데 제가 스프레드를 쓰게 돼 버리면은 원소가 6개가 됩니다. 쫙 펼친 거거든요. 약간 대충 이해가 되시나요? 이것이 스프레드고 제가 여기서 사용했던 것처럼 배열이나 객체에 있는 내용물을 펼칠 때 사용합니다.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엄청 많이 사용할 겁니다. 객체도 한번 펼치는 걸 볼까요? 그래서 제 보시면 자, 이렇게 펄슨이라는 객체를 선언했고요. 얘를 어떻게 펼치는지 한번 봅시다. 또 다른 객체에 점점점 펄슨해서 자 보시면 뉴 펄슨은 네임과 에이지라는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고요. 얘를 점점점 없애볼게요. 그러면은 객체 안에 객체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객체 안에 객체가 들어가 있죠. 펄슨이라는 거는 이제 네임을 어쨌든 객체 안에 객체가 들어가 있죠. 대신에 이제 점점점 써버리게 되면은 쫙 펼쳐져가지고 이렇게 합쳐지게 됩니다. 대충 느낌이 오시나요? 쫙 펼쳐가지고 넣는다. 만약 스프레드가 없다면 반복문을 통해서 한 개 한 개 복사해줘야겠죠. 레스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스트는 이제 이 점점점인 이거를 함수의 매개 변수에서 사용할 때인데요. 대충 이런 함수를 필터링이라는 함수를 제가 만들어 볼게요. 는 매개 변수 넣어주고 이거는 이제 제가 배열을 입력받을 건데 숫자 배열을 입력받겠습니다. 숫자 배열 입력받고 아니죠. 배열이 아니죠. 숫자 인자들을 입력받을 겁니다. 점점점으로. 근데 대신에 레스트 그거를 연산자를 써서 입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레스트를 쓰면은 얘는 이제 배열이 됩니다. 이 넘버라는 배열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리턴을 할 때는 얘는 배열이니까 이름을 바꿀게요. 넘버즈로. 어, 이보다 큰 원소들만 제가 배열로 만들어서 리턴을 해보도록 할게요. 얘는 필터는 이제 고차 함수예요. 그냥 예시만 보여드리려고 쓰는 거고요. 여기 안에는 콜백 함수를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 여기서 이제 쓸 끝인데요. 이제 제가 막 원하는 대로 이렇게 인자를 넣어도 됩니다. 몇 개의 인자가 들어갈지 모를 때 네, 사용을 하시면 되고 더 넣어볼까요? 더 들어가죠. 대충 느낌이 오시지 않나요? 이렇게 인자로 배열이 아니고 그러니까 인자들을 되게 많이 넣을 수 있을 때 몇 개가 들어올지 예상을 못할 때 이렇게 스프레드가 아니고 레스트 연산자를 사용하시면 되고 그렇게 받은 인자는 여기 마우스 올려보시면 배열이 됐죠 지금 애니하고 배열이죠 배열로 관리되기 때문에 이렇게 배열에서 쓸 수 있는 함수도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의미하는 거는 이보다 큰 원소들을 리턴하라는 거고 걔는 이제 배열로 리턴이 되게 됩니다 이가 레스트 함수이고요 매개 변수가 몇 개인지 모를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그냥 느낌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즉 레스트와 스프레드는 이 점점점 3개로 관리할 수 있다 다음에는 구조 분해의 할당입니다 디스트럭처링이라고 하고요. 손쉽게 배열의 원소와 객체의 프로퍼티를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파이썬에도 비슷한 문법을 지원합니다. 예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 2, 3이 나오고 있죠. 보시면 넘버즈라는 배열이 있고 원소가 3개가 있습니다. 그 원소를 한 번에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num1에는 1을 할당하는 거고 num2에는 2, num3에는 3을 할당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한 방에 여러 가지 원소를 추출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를 보시면 두 번째 원소를 빼낸 거거든요. 여기 빈칸으로 남겨놨죠.
클릭하니까 얘랑 얘만 할당이 되는 모습입니다. 이거를 또 레스트랑도 같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 첫 번째 1은 A에 할당이 되고 2는 B에 할당이 됩니다. 나머지는 이 스프레드 레스트를 써서 할당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얘가 약간 함수 인자처럼 느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실제로 출력해보면 이렇게 배열로 나오게 됩니다. 맵 함수는 이제 제가 이거를 아마 자바스크립트 거기서 했던 것 같은데 그냥 이것까지만 하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에서 제가 필터라는 함수를 썼었죠. 배열해서 사용할 수 있는 함수. 또 다른 함수 맵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야? 폴문을 작성하지 않고 그냥 배열해서 제공하는 함수를 사용해서 뭔가 좀 자바스크립트스럽게 코드를 작성할 수가 있는데요. 파이썬에도 맵 함수가 있죠? 걔랑 그냥 같은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 예를 보시면 일단은 배열 이걸 선호하고 제가 어떤 함수를 선호할 건데 그 함수는 이 배열에 있는 원소들을 두 배씩 해가지고 새로운 배열을 리턴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넘, 더블 넘, 넘버스 이렇게 이름 짓고 매개 변수로는 배열을 받도록 할게요. 그냥 뭐 args 배열을 받아서 어떤 리턴을 하도록 할 텐데 args가 제가 여기 넣어줄 넘버거든요. const numbers는 이제 더블 numbers 이런 식으로 제가 여기다가 배열을 넣어줄 거예요. 이 args에다가 그러니까 배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함수 써볼 건데 그게 제가 소개해드릴 거는 바로 이 맵이었죠. 맵. 이 맵에는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거 보시면 콜백 펑션을 넣어주라고 하고 있죠. 콜백하면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엘리먼트를 넣어줄 수 있고 이 엘리먼트는 각 배열에 있는 각각의 원소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1하고 2랑 3을 순서대로 순회하면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리턴을 할 건데 이렇게 써도 돼요. 콜백 함수이기 때문에 화살표 함수를 그대로 쓰면 됩니다. 뭐를 리턴할 거냐면은 저 엘리먼트를 곱하기 2배에서 리턴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이 배열에 있는 모든 원소를 순회를 하면서 각각의 원소를 2배를 한 것을 리턴을 하게 되고 이 맵 함수는 그런 리턴 값을 모아서 하나의 배열로 만들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더블 넘버즈의 리턴 값은 하나의 배열이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뉴 넘버즈를 출력을 하면은 하나의 배열이 출력하게 됩니다. 2, 4, 6. 3배를 해보겠습니다. 3배가 더 나오죠. 자, 이게 제가 여러분께 소개한 맵 함수고요. 어, 각각의 배열에 있는 모든 원소를 한 번씩 다 순회하면서 어떠한 로직을 처리하고 또한 리턴 값을 모아서 하나의 배열로 만들어준다. 아주 좋은 함수죠. 필터랑 비슷한데 그냥 여기서는 제가 필터는 여기다 그냥 조건을 넣어줬잖아요. 콜백 함수로. 하지만 이제 여기서는 제가 로직을 처리하고 그 리턴 값을 모아서 뭔가 배열을 만들어줄 수가 있다. 그 있던 배열에서 뭔가 제가 따로 전처리를 해서 새로운 배열을 만들고 싶다 하면 이 맵 함수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맵 함수는 그 파이썬에 있는 맵 함수와 느낌이 비슷합니다. 파이썬에도 콜백 함수를 넣어주긴 하잖아요. 어쨌든. 그리고 이제 이 정도가 리액트에 들어가기 앞서서 꼭 알았으면 좋겠는 제 자바스크립트 문법이었고요. 딱 여기에 있는 함수들이 제일 많이 쓰는 기능들입니다. 여기 있는 문법들이. 다른 것들은 뭐 기본 문법이어서 별로 뭐 다른 언어랑 비슷한 부분도 많기도 하고요. 근데 여기 있는 거는 다른 문법하고 좀 비슷한 부분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이 사용하는 문법이고요.
꽤 추가된 지 얼마 안 된 최신 문법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컴퓨터 네트워크, 아니 컴퓨터가 아니고 다시 인터넷 프로그래밍에서도 안 알려줄 겁니다. 이게 최신 문법이기 때문에. 네,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도 빨간 날이어서 줌으로 할 것 같고요. 그때도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다음 주부터 드디어 리액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